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970년 11월 13일. 그날은 아침부터 옅은 잿빛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평화시장 일대의 감도는 긴장감은 10월 24일 데모 때보다 더욱 짙었다. 경비원들은 전보다 더 불어나 있었고 출동한 경찰대가 이곳저곳에 삼엄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낮 1시. 각 작업장에서는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오늘 몇몇 깡패 같은 놈들이 주동이 되어 좋지 못한 움직임이 있으니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었다. 경비원과 형사들은 국민은행 앞길로 통하는 통로를 막고 노동자들을 못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삼동회의 그동안의 동원 활동이 활발하였던 때문인지 삽시간에 약 500명의 노동자들이 국민은행 앞길에서 웅성거렸다. 이 시각 삼동회 회원들은 형사들의 눈을 피하여 평화시장 건물 3층에 어두침침한 복도 한 구석에 모여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회원 중 몇 사람은 이미 시장 경비원들에게 끌려가서 회사 사무실에 감금돼 있었다. 그날 아침 플래카드 제작 책임을 맡았던 전태일과 또 한 사람의 회원은 준비된 플래카드를 몸에 감아 옷 속에 감추어 시장에 나왔다. 1시 30분경 그들은 플래카드를 꺼내어 펼쳐들고 아래로 내려갔다. 2층 복도까지 왔을 때 형사 2사람이 뛰어와서 플래카드를 빼앗으려 하였다. 전태일은 무엇라고 소리치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두고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 밀치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 통에 종이로 만든 플래카드는 쉽게 찢어졌다. 몇 명의 회원들은 형사들에게 심하게 얻어맞고 끌려갔다. 나머지 회원은 바싹 약이 올라 좋다. 플래카드 없으면 못할 줄 아느냐고 소리를 치며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내려가야 하였다. 이때였다. 전태일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향하여 너네들 먼저 내려가서 담배가게 옆에서 기다려라. 난 좀 이따 갈 테니 하였다. 친구들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였지만 그의 말에 따라 그를 혼자 남겨두고 국민은행 앞길로 내려갔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웅성거리던 500여 명의 노동자들은 경비원들과 경찰의 몽둥이 앞에 밀리며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사전에 연락을 해두었건만 신문기자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내려온 회원들은 전태일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담배가게 옆에 서 있었다. 약 10분 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 전태일이 몇 발자국을 내딛었을까? 갑자기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서성거리고 있는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갔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마라. 그는 몇 마디의 구호를 짐승의 소리처럼 외치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입으로 화염이 확확 들이찼던 것인지 나중 말은 똑똑히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으로 변하였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화형식이 이루어졌다. 쓰러진 전태일의 몸 위로 불길은 약 3분가량 타고 있었는데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당황하여 아무도 불을 끌 엄두를 못 내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뛰어와서 무엇라고 소리를 지르며
잠바를 벗어서 불길을 덮었다. 불은 꺼졌다. 흩어져 가던 노동자들과 길 가던 행인들까지도 갑자기 일어난 불길을 보고 와서 웅성거렸고, 뒤늦게 평화시장에 나타났던 기자들도 뛰어와서 수첩을 꺼내들고 취재를 하기 시작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그것은 지옥 끝에서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실로 참혹한 풍경이었다. 그의 몸은 옷의 엉덩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신이 수처럼 시커멓게 타고, 온 살결은 화상으로 터지고, 그의 눈꺼풀은 뒤집히고, 입술은 퉁퉁 부르터서 그를 낳고 22년 동안 기른 어머니라 할지라도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 참혹한 몰골로 그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을 다 짜내는 듯 야차처럼 울부짖었는데,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그 외마디 소리를 제외하고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기자들이 그의 곁으로 다가섰다. 인터뷰였다. 참혹한 인터뷰였다. 그들은 아마 동기가 무엇이냐고 묻는 듯 했다. 전태일은 무엇라고 입술을 움직거렸는데 발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까맣게 탄 얼굴 근육을 실룩거렸는데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그는 또다시 길바닥 위에 쓰러졌다. 앰뷸런스가 왔다. 친구 두 사람이 그를 들어 차에 올려놓았다. 그는 인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때가 오후 2시경. 한 재단사가 분신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평화시장 일대에 퍼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은행 앞길 부근의 행상들이나 길을 가던 행인들은 분신 현장으로 몰려들어 구경을 하고 있다가 참혹한 광경에 낯을 찌푸리고 하나둘 돌아서고 있었다.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재단사들과 그 밖에도 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던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달려왔다. 그들만은 이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2시 30분경. 그들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데모를 벌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누가 전태일을 죽였는가? 우리도 사람이다. 16시간 노동이 웬 말이냐? 플래카드는 없었다. 빼앗기고 없었다. 빼앗긴 플래카드 대신 최종인을 비롯한 몇몇 삼동 회원들이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썼다. 피로 쓴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분노에 미친 젊은 노동자들은 긴급 출동한 기동경찰과 혈투를 벌이면서 동대문 쪽으로 밀려갔다. 잠시 후 그들은 경찰의 곤봉 아래 머리가 깨어지고 구둣발에 짓밟히면서 경찰서로 개처럼 끌려갔다. 병원으로 옮겨진 전태일은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온몸을 붕대로 감아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가 병원으로 실려갈 때 그의 친구 하나가 쌍문동 태일이네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그 친구는 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씨에게 사건 경위를 약간 얘기하고, 그러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 크게 염려하실 것 없다고 하였는데, 이소선 씨는 헐떡거리고 달려와서 전가를 해주고 있는 아들 친구의 얼굴이 백직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는 걸 보고는 모든 것을 각오했다. 그녀가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가니 어디가 어딘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어디선가 선생님 물 좀 주시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그것이 아들의 음성임을 알았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서 테일아! 하고 불렀다. 테일은 어머니가 오신 것을 알고는 어머니와 함께 병실 문을 들어서는 친구를 향해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지 하면서도 무척이나 반가운 듯 했다. 어머니, 놀라시면 안 됩니다. 테일이 어머니에게 한 첫마디는 이것이었다. 어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아들의 얼굴을 만져보니 이미 다 굳어 있었다. 팔과 다리도 굳어서 펴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화기는 약간 가신 듯 말소리만은 또랑또랑한 것을 보고 어머니는 외상이 심할 뿐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보려 했었다. 그러나 역시 죽을 것 같았다.